안녕하십니까. 다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이번 시간에는 경영학 개론에서 경영학 기초 파트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5가지 부가 이 책의 구성이고요. 경영학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기업가 환경, 관리의 순환, 경영의 각 기능들. 이 각 기능들은 마케팅, 인사, 생산관리, 재무 그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물론 이 부분에서 경영 정보 파트도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경영에서는 핀테크와든지 빅데이터를 이용한 경영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로 나가 있는 그 내용들이 현대 경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장 경영학의 기초에서 배우는 내용은 먼저 조직에 대해서 배웁니다. 조직을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영학, 현대 경영학에서 꽃은 주식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주식회사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코로나 사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급락장에서 13%가 상승한 시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시젠이라는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이냐면 검사 키트 제조회사입니다. CEO가 이 검사 키트를 만드는 연구자였고요. 자기가 연구자다 보니까 지금 사태가 어떤 심각한 상황, 그러니까 검사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했던 분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알고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전 직원을 검사 키트 제조에만 몰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때 대구 사태가 일어나는 사태와 대구에서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시점, 그렇게 된 시점에 여기서 키트를 많이 제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키트를 제공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 회사는 이름도 날리고 오늘 그러니까 1400포인트라고 하는 2700까지 갔던 게 1400까지 왔네요. 1400포인트라는 이런 주가 코스피 지수 자체에서 13%가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시젠을 사라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시젠이라는 이 검사 키트는 길어야 1년 조금 넘을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바이러스가 매년 창궐되면 문제가 발생할 거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을 가진 특정한 치명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전파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딱 타겟팅해서 이게 사람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런 바이러스의 특성이 다 갖춰져야만 됩니다. 물론 이제 타미플루가 만들어진 신종플루가 만들어졌을 때도 시점이 똑같고요. 1년 정도의 그게 있었지만 지금보다 전파력이 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지만 근데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신종플루도 타미플루라는 백신으로 막았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동일하게 백신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검사 키트가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이해를 하시고 오히려 지금 하락장에서는 좋은 종목들은 기업의 이유는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은 하지만 주가가 많이 하락한 종목들 그 종목들이 낫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는 솔직히 여러분이 젊다면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그냥 주식시장은 쳐다보지도 마시고 월에 그냥 좋아하는 종목 우량한 기업들만 12개월 정도 길면 24개월 정도 걸쳐가지고 산다라고 마음 먹고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잘 보시면 지금 시장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각국에서 몇백조, 몇천조의 이 재정 정책을 펼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올랐다가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사망자가 늘면 또 폭락하고 그게 왔다 갔다 반복을 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난 다음에 그 팬데믹 현상이 이제 사그라들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자금 순환이 발생을 할 거고 주가가 상승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사람들의 활동이 늘어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내년 때부터는 원래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의 활동적성은 내년 가을 이후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모든 행사들은 기업, 주식회사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직은 그런 주식회사의 상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조직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기업을 잘 운영하는 거랑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식 조직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과목이 경영학 개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영학 개론에 맞게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과 경영의 관계 그리고 기업과 경영의 관계, 경영의 요소 등에서 대해 배우고요. 경영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틀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장의 보론에서는 역사적으로 경영학이 어떻게 발달되어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고전적 경영학에서 대표적인 거는 포드가 원래 간의 수공업으로 차를 한 대 한 대 생산했던 거를 지금 대량 생산 체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동학적 경영학은 지금의
사태랑도 연결됩니다. 주식시장에서 폭락과 폭등이 연결될 때 투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폭락장은 외국인들이 싹 팔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펀드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싹 팔아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팔았지만 그 외국인 펀드 투자자들이 자기들이 자금을 회수해서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더 적응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큰 금액을 팔다 보니까 쭉쭉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비이성적인 결과물이라는 거는 저 파트에 가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비행동적인 결과를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계량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시점을 너무 짧게 보면 폭락과 폭등이 너무 급락이 왔다 갔다 하지만 계량 경영학의 입장에서는 이게 통계학적으로 다 나타납니다. 평균과 분산에 따라서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 설명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경영학은 지금 여기 있는 계량 경영학을 뒷받침하는 데이터,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빅데이터에 대해서 자동으로 거래가 가능한 AI까지 연결되는 핀테크 시스템,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그런 부분을 넘어가는 거고요. 재미있는 거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만능은 아니라는 거. 만능은 아니고 오히려 박리담회가 만능이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학의 기초입니다. 경영학의 기초에는 이렇게 1장 경영학의 개요, 그 다음에 보론으로 경영학의 역사를 같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즈의 옛날 버전이고요. 2016년 되어 있죠. 뒤에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 더 나오는데 먼저 일단 경영학의 개요 파트에서 주요 항목을 보겠습니다. 조직의 의의와 목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고요. 경영의 개념, 경영이 이제 조직이 어떤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 매니지먼트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거고요. 경영의 요소에서는 효율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 경영 활동의 내용과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브랜드주인데요. 아마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죠. 이게 다 IT 기업이 시가총액 상위고요. 지금 주가가 떨어져서 지금 시가총액 1등 기업이 어디냐면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이거는 브랜드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브랜드의 가치를 평가할 때 시가총액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순위가 되는데 이때는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1등인 시점이었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씩만 나오기 때문에 이게 고정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시가총액은 매 순간 바뀝니다. 코로나 사태 전후, 올림픽 기간 그렇게 돼서 다 바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아마존은 주가 계속 또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쇼핑을 할 때 대부분 다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이용해서 거래가 되어 가고 있죠. 그런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애플은 지금 직격을 맞고 있죠. 프랑스가 안 팔리다 보니까, 프랑스라는 중국이 물건이 안 팔리다 보니까 스마트폰 생산도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직격을 맞아서 거래가 정지되고 있고, 구글은 AI나 빅데이터를 비통으로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이것도 스마트폰이랑 관련되어 있고요. 물론 검색어는 계속 가능하고 재택근무랑 관련해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재택근무와 바로 밀접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직장에만 그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재택근무하면 어떻게 돼요? 제 집에서 이걸 설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거래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외 나머지 이런 회사들도 있다는 거 보시고 명품 루이비통이 여기 있습니다. 루이비통이 어느 존재냐면 이 모기업이 루이비통하고 다양한 그냥 에르메스하고요. 이런 기업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주류에서도 많이 갖고 있고 명품의 대제국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재밌는 거 뭐냐면 사람이 열심히 산다는 것보다는 빨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을 겪게 때문에 다시 재성장을 했을 때 누군가는 크게 수익을 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치품으로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여기 안에서 다 같이 나오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는 거 스타벅스 여기 있죠. 나이키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있을 텐데 뒤쪽에 있나 봅니다. 샤넬이 여기 있네요. 삼성전자 여기 있네요. 38등. 이게 재작년 거라서 그렇고요. 이제 올해 거에 가까운 2019년도 보시면 삼성이 여기 있습니다. 예, 상당히 높게 나오죠. 근데 지금 물론 삼성 주가가 4만원, 42,000원이죠. 65,000원까지 갔다 42,000원 갔으니까 42,000원이면 옛날 100만원 단위대로 했을 때는 200만원 초반이거든요. 아직 더 떨어질 여력은 있지만 긍정적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고요. 은근히 명품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브랜드의 가치는 명품이랑도 직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녹화 방식이 클릭을 하면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랑 브랜드즈랑 인터브랜드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영상을 클릭을 해서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를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추가로 하나를 더 영상을 녹화를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조직의 의의와 목표입니다. 조직의 의의와 목표는 조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조직이 비공식 조직과 공식 조직이 있거든요. 그런 건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조직이 가진 목표가 뭐가 다른지를 이제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조직을 생기게 된 이유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그 단어에서 나옵니다. 사회. 사회가 조직의 광범위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으로 활동한다, 사람들하고 유대관계를 맺어간다, 그런 걸 가지면 되고요. 인간이 실제로 동물들을 지배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집단 생활을 하고 다 같이 한 방향의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이상의 조직이 살아간다는 게 인간의 사회적 동물의 또 다른 이야기고요. 이런 조직 안에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경우가 있고 자신의 의지를 따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식적 조직이 있고 비공식적 조직이 있습니다. 공식적 조직이란 거는 여러분이 직장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여러분의 소속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고요. 비공식 조직은 자기의 그 직장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활동에 좀 더 밀접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일단은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조직은 뭐냐면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동하는 체계를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수직하기 위해서 협동입니다. 협동하는 체계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조직들은 우리가 익숙한 거는 직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개 요소의 결합을 통해 가지고 인간 인적 자원, 뭐 물적 자원을 다 결합을 하는 겁니다. 기계라든지 장비라든지 컴퓨터 같은 거 다 포함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동일 목적을 추구를 하는 겁니다. 기업의 대표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윤입니다. 이윤. 결국에는 돈입니다. 돈. 이윤이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위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는 거죠. CEO가 자기가 그 방향, 이윤을 먹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 거고, 역할 분담을, 누구는 마케팅을 전담하고, 누구는 물건을 파는 유통, 판매직이고, 누구는 이제 관리를 하고, 누구는, 이거를, 장비를 점검하는 기계 설비, 그런 거 운영, 그런 걸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조직에 의해서 가장 큰 거는 인간은 무조건 조직 속에 하나라도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학생들의 이제 소속을 보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자동차로 공식적 조직, 어머니는 이렇게 생명이라고 하는 공식적 조직,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은 대학교, 그 다음에 여기도 초등학교 이렇게 공식적 조직이고 나머지는 비공식 조직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족에 속하는 거는 결국엔 가족의 가장 큰 목적은 화목이죠. 근데 화목이 그냥 화목한 가정이 되지만 형편에 맞춰서 서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동일하게 장소생명은 이익에 극대하지만 고객 만족 극대화를 통해서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거고 가야 자동차는 자동차를 생산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좋은 순순한 구조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가족의 화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 다양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조직들에 우리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공식적인 조직에서 우리가 주로 돈을 벌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직의 또 특징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목표가 중요합니다. 조직의 목표에서 이윤이라고 아까 썼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이윤을 얼마나 벌어들이냐가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 다음에 위계가 있습니다. 조직을 설립하면 누군가가 명령을 하면 밑에서 따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방향성을 제시하면 다 같이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직이 제일 먼저 필요했던 조직이 뭘까요? 결국엔 군대입니다.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야 이게 왕권 시대가 되고 왕의 강력한 힘은 군권에서부터 같이 딸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에 맞춰서 투표권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니까 여러분들이 꼭 투표도 해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규정과 규칙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대중소를 했을 때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이 여기 있고 소기업이 여기 있다고 하면 피라미드 구조거든요, 보통. 대기업은 수가 작잖아요. 이 대기업들의 규정 규칙대로 거의 움직여요. 그래서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규정 외에 규칙 외에 나머지 업무 하다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걸로 유명한 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땅콩
그 대한항공의 땅콩 해양 사건이죠. 그때는 프로토콜상 땅콩을 원래대로 절차대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항공사 이사라는 걸로 해서 갑질을 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충분히 직원들이 항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오너가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이 규정과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요 밑으로 갈수록, 소기업이 될수록 이 규정과 규칙은 진짜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원이 많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목표 달성 여부가 조직의 존재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거에 가장 큰 거는 이윤극대화, 그리고 기업은 이윤극대화와 더불어서 지금 코로나 시장에서는 생존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존을 하면, 그러니까 100이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얘가 50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100이라는 수요를 다시 원하는 게 아니라 100인데 70까지 수요는 충족하고 30은 경쟁이 심해서 적자가 나고 있었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이걸 아니라 70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20만큼의 추가이익이 발생하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치 지금 시장에서는 뭘로 얘기하냐면, 예전에 마스크 시장에서는 마스크가 50원씩 하고 100원씩 했어요. 맞죠? 100원씩 했죠. 지금 마스크 한 장이 얼마야? 1000원이죠. 곱하기 10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익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박리담회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충분히 파는 것만큼 10% 이상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는 거. 그게 조직의 기본적인 틀이고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그 재무적으로 기업들이 추구하는 수익률의 정도를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비공식 조직 중에서 유명한 게 이제 YMCA, Goodwill Industrials 자선단체, 가톨릭 자선단체가 이렇게 이제 규모가 되고요. 이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기부금 받은 걸로 이만큼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7조, 5조라고 크다고 했는데 지금 미국이 1000조를 그거 한다고 했죠. 1000조를 재정 지원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독일도 몇백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주도 77조. 우리나라는 뭐 해봤자 지금 10조, 11조 추경에다가 50조 추가했죠. 여기다 더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50조 정도 더해서 한 100조 정도는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이 나라도 뿌린 만큼 뿌리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 돈이 많아집니다. 돈.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 모든 자산의 가치는 다 버블이 되면서 다 같이 올라가요. 근데 왜 집값가 떨어졌냐? 팔아서 투자를 안 하고 있거든요. 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몰라요. 이 돈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자산인 채권이라든지 그런 자산에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 증상이 뭐냐면 금도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금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거 재정 정책을 펼쳐야만 지금의 위기는 넘어갈 거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이렇게 조직의 종류 중에서 자선단체들도 수익이 큰 기업들, 그러니까 규모가 큰 기업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영의 개념이네요. 경영의 개념. 일단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조직이 있고요. 조직의 목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이어주는 것 사이에 경영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재반 활동이나 과정이나 수단을 경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다른 말로 매니지먼트, 이걸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모든 조직은 경영이 됩니다. 동창회를 하더라도 동창회 회장님 안에 밑에 있는 사무국장, 차장들이 있어가지고 동창회가 행사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 경영, 학교 경영, 병원 경영, 국가 경영, 포장마차 경영. 오늘 나온 발표 자료 중에 하나 50조짜리에서 대출 정책은 뭐냐면 메인 포커싱이 여기 포장마차 경영입니다. 한 개 기업에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대출을 국가가 보장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건데요. 이 국가가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체제가 대규모로 돼 있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LG전자 그런 기업들이 잘 나가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기업 경영이 잘 되면 국가 경영이 잘 되지만 우리나라가 발전이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발전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보시면은 연수원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외국에는.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연수원, LG연수원, KB저축은행 연수원, 뭐 다양한 연수원이 싹 다 있어요. 이번에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왜냐면 그러니까 경증이 코로나 환자들이 여기다 모으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로 다 보내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개발하고 있을 정도로 기업은 방방하게 충분한 자본이 지원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지금 힘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직전에 사람들이 힘들다 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포장마차 경영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너무 비중이 높고요. 그래서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계 기업인 상황이 많았죠. 자영업자 그다음에 작은 소기업들이. 그래서 그 기업들이 지금 자기들이 강력한 아이템, 실제로 마스크 공장을 솔직히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뭐 대단하게 봤습니까? 작은 기업이었죠. 근데 지금은 마스크 기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생활에. 그리고 솔직히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코로나가 안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포장마차 경영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다. 이 50조를 가지고. 실제로 규모가 이렇게 아까 삼각형 피라미드 냈잖아요. 여기가 작은 기업들이 싹 다 있으니까 이 기업 전체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살아남는 거, 도태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도태를 시켜도 충분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경영활동을 힘들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인건비거든요.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가 구조조정을 시켜버렸어요. 말은 최저임금 상승이었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최저임금 상승을 통해 가지고 한계 기업들을 파산을 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계 기업들이 힘들어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일을 안 하게 되고, 요 포장마차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안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죠. 실업자가 많이 늘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최근에는 실업자 줄었다는 얘기 들으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시 실업자가 발생을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원래 한계 기업이 이만큼 있다가 한 방 먹어서 다 파산하는 것보다 지금 이전에 그 인건비 상승을 통해 가지고 요만큼 잘렸던 거죠. 그래서 그만큼 남은 부분에서 다시 잘리는 거기 때문에 충격은 상대적으로 덜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경영이 뭐냐? 경영은 좀 전에 나와 있는 이 충격들을 다 해소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한계 기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차라리. 그리고 기업의 순환 사이클에서 맨 처음에 생겨나서 꾸준히 상승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카카오톡 같은 회사 1인 기업부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작은 기업 됐다가 다음하고 합병하면서 우리나라의 순위 2등이잖아요. 네이버 다음.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킹 회사로, 그러니까 플랫폼 회사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직이 이런 1인 기업부터 출발해서 대기업의 규모까지 성장할 수 있게끔 조직의 목표에 해당되는 겁니다. 충분히 경영하는 거, 잘 관리하는 거, 이거를 경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반활동, 가정수단인데 대표적인 게 마케팅, 인사관리, 생산관리, 재무관리, 그 네 가지 요소가 크게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효율성과 유효성인데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강의 가기 전에 한번 잘랐다가 다시 두 번째 강의는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을 다시 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기말고사 때도 다시 내기도 해요.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경영학개론에서에 빠지셔는 안 되는 내용이고요. 이 유효성은 다른 말로 효과성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효과가 있냐 없냐. 자, 효과가 있냐 없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걸로 생각했을 때 시젠 기업을 이제 갖고 와서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상처 치료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후시딘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면, 그러니까 동일한 자원을 가지고 후시딘을 2배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게 효율성인 겁니다. 물건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근데 후시딘이 그 상처를 입은 환자한테 후시딘을 발라주는 거, 그게 효과가 나겠죠. 약효가 나는 거잖아요. 그 과정까지 가야 유효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젠으로 들어가 볼게요. 맨 처음에 이야기하는 시젠 기업. 검사 키트를 만드는 회사가 처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요인도 하고, 이게 자기가 검사 키트를 개발하는 그 연구자는 이런 그 바이러스와 관련된 게 문제가 많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자기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더 통일해서 검사 키트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50만 개를, 예를 들어서 50만 개를 만드는 게 100만 개로 늘리는 식으로 그냥 더 크게 많이 만들게 한 겁니다. 그게 최소 자원의 투입으로 최대한 산출인데, 여기는 이거와 더불어서 인력을 더 추가를 해서 더 많은, 극단적으로 많은 자원을 만들기로, 그러니까 한 겁니다. 이거 do things right, 정확하게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고요. 이 지금 이런 산업에 동원된 게 마스크 산업, 방호복 산업에 동일하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원의 사용 정도는 동일한데 여기서 주로 많이 희생되는 자원이 뭐냐면 인적 자원이죠. 제조를 하고 많은 사람. 그래서 잘 보면은 영상 같은 거 보셨으면 아실 건데, 마스크 제조업체에 군 인력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네, 그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효율성이 높아지면은 목표 달성이 쉽습니다. 약이 많아진다.
그 다음에 검사 키트가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많아지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효하게 넘어가야 돼요. 효과성 있게. 무슨 말이냐면 검사 키트를 제대로 활용하는 의사나 간호사 인력이 그거를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가 있어야 되죠. 목표를 달성해야 돼요. 검사 키트 본연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do right thing. 올바른 일을 합니다. do thing right. 일을 올바르게 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do right thing. 올바른 일을 하는 겁니다. 검사 키트를 통해서 확진자와 확진자가 아닌 그 사람을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고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면 지금처럼 우리가 확진자가 맨 처음에 초기에 그 사람들이 전파하기 전에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이 목표를 달성하면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게 되는. 그래서 시젠이 1400포인트를 보는 오늘 당일날 13%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이 하락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은근히 어떤 주식 사면서 더 사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공적인 조직은 효율성이 높고 유효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시제는 지금 효율성도 높죠. 많이 만들죠. 유효성도 높죠. 왜냐면 그거를 실질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소비를 해야 되니까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거 말고 여러분이 기억은 나실지 모르겠는데 꼬꼬면이라는 라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엄청 어렸을 때 나왔던 라면일 건데 너무 어려운 건 아니었나? 여튼 그런 시점이었는데 어렸을 때 나왔을 때 그 꼬꼬면이 히트를 쳤어요. 이경규가 나와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지금 뭐 백종원 같이 방송에 나와서 이 라면 맛있습니다. 이런 제조법이 있습니다. 레시피 좋습니다. 해서 히트 쳐서 이 라면 제조회사가 가져가서 그거를 대량 생산했죠. 처음에는 다 팔렸어요. 근데 몇 개월 있다가 이게 다 팔릴지 안 팔릴지 몰랐는데 자기들은 이제 잘 팔리니까 자기가 삼양라면이나 신라면처럼 스테디셀러가 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증설했는데 안 팔려버린 겁니다. 망한 거죠. 이게 뭐냐면 효율성을 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 꼬꼬면을 대량 생산을 한 겁니다. 일은 올바르게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을 올바르게 했던 생산품인 라면을 소비자가 소비를 안 하는 겁니다. 소비자들에 대해 만족을 시키는 것 자체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소비자가 만족이라는 진짜 이거는 가상의 이야기잖아요. 만족이라는 이거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경영학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족이라는 부분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주가가 하락할 빌미가 있을 때 떨어뜨린 거나 주가가 상승할 빌미가 있을 때 올라가는 거.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거에 투자할 수도 있고 올라가는 거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족할 때까지 주가가 떨어지는 거고 그 만족할 때까지 주가가 오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만족의 정도가 시장을 판단하고 현대 경영학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효율성과 유효성을 봤는데요. 개념적으로 그냥 빨리 정리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건 다 지우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효율성은 do things right라고 해서 일을 올바르게 하고 물건을 많이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효성은 뭐냐면 이렇게 많은 물건을 만든 거를 그 다음에 적절하게 목표를 달성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표를 달성할 때 이윤극대화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만족을 해서 그거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다른 강의를 추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